자, 공동소유 계속 보겠습니다. 공유하고 합유, 총유 이 세 개를 공동소유라고 하지요. 그 세 개 차이점은 뭐냐면 그 이 세 개를 구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따져야 돼요. 일단 누가 하느냐, 주체가.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소유하는 게 공유라면, 합유는 조합원으로서의 조합이 재산을 소유할 때 합유라고 하고, 총유는 주체가 누구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재산을 소유할 때 총유라고 한다. 공유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가 적용됩니다. 자유주의. 그래서 그 지분의 처분이 자유라는 것도 이 자유주의에서 나와요. 이 합유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총유는 단체주의가 적용돼요. 단체주의. 그러니까 개인은 존재하지 않고 단체만 존재하는 거예요. 단체가.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지분이라는 게 없죠. 요거는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분은 개인의 완전한 자유로운 독립한 소유권이다. 근데 요거는 지분이 없으니까 단체 속에 개인이 매몰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의 중간적인 성격이 바로 합유다. 얘는 단체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분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 차이죠. 그래서 공유에서는 지분이 존재하고 합유에서는 지분 플러스 단체주의 성격이 적용되고 얘는 지분 자체가 아예 없다. 총유는. 그럼 관련해서 공유를 보시면 하나의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이 있으면 하나의 소유권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일물일권주의예요. 그럼 여기서 지분이라고 했을 때 지분은 뭐냐면 지자가 가지지죠. 나눌 뿐이고 가지처럼 나누어 준 게 지분이라고 하는 건데 갑의 지분은 3분의 1.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소유권 중에 3분의 1이 갑의 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분은 독립한 소유권입니다. 다만 하나의 소유권을 나누었을 때의 문제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소유물의 불량적 일부 그러면 틀리죠? 소유물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의 일부가 지분이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한 하나의 소유권을 쪼개놓은 것을 지분이라고 한다. 지분의 비율이 분명치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기를 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갑을병 3인이라고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다 그냥 3분의 1로 추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죠. 그럼 지분 비율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지분 비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분에는 탄력성이 있다 그랬죠? 탄력성이 어떤 거죠? 울렁울렁울렁대는 뭐가 있어요? 예? 엿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삼형제에게 엄마가 얘들 똑같이 놀아 먹어라 그러면 얘들 지분은 각각이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막내가 몰래 막 엿을 빨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꿀밤한테 때렸어요. 그랬더니 아예 나 포기할래. 안 먹어 씨.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 지분은 나머지 잔존 공유자에게 분할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지분은 어떻게 바뀌어요? 얘도 2분의 1로 바뀐다. 근데 또 형 안 볼 때 둘째가 몰래 빨아먹으니까 얘 또 때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어요?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래서 공유자 중에 일부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잔존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분할 귀속되는 성질을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에 이렇게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집합 건물에 있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탄력성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탄력성이 적용되면 그 사람의 지분은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에게 분할 귀속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고 탄력성 적용 안 돼요. 공유에서의 탄력성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이 두 사람한테 분할 귀속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 지분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집합 건물에 있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이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가 사망을 해요. 구분 소유자가 사망을 했어요. 상속인 없이.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하고 대지권에 대한 또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돼요? 얘가 사망하면 이 아파트 108동 901호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소멸해요?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고요. 어떻게 돼요? 아파트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망했다고요. 상속인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몰라요? 국고기속이에요. 상속 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은 어떻게 돼요? 지분은 같이 가야죠. 국고로 기속해야지 나머지 구분 소유자 이렇게 분할 기속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집 앞 건물의 공용물에 대한 지분은 탄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혼자 살다가 사망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재산은 국고 기속되는데 중간에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라고 있어요. 살아생전에 특별 연고자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청을 해요. 그럼 특별 연고 관계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재산 나눠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혼자 사는 분들 있나 이러면 보세요. 그래서 중간에 막 김치도 해다 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이렇게 반찬도 좀 나눠드리고 계속 하시면 언젠가 요게 온다. 아시겠죠? 네. 없으면 상속인이 없으면 하여튼 집 앞 건물의 공용물의 지분은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탄력성 없다. 그 다음에 지분의 처분은 뭐예요? 자유 그랬죠. 지분의 처분은. 그럼 여기서 처분이라는 말 들어갔을 때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런 것들도 다 처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물의 처분은 자유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물의 처분이냐 지분의 처분이냐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공유물 보시면 이 공유물에 대해서 사용수익,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 변경행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각자 어떻게 암겼어요? 처변전 들고 관리과에 가서 보리단 사야지 그랬죠. 그러면 사용은 어떻게 해요? 사용수익은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관리행위는 관리과 그랬잖아요. 지분의 과반수 그래야지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틀리죠?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고 지분의 과반수예요. 과반수지 반수를 넘어야지 과반수지 반수가 되면 그건 과반수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지분은 과반수가 있어요? 없어요? 3분의 1씩이라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두 명이서 갑과 을이 있는데 두 명이서 지분이 2분의 1이다. 과반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반수죠. 반수. 2분의 1을 넘어야지만 과반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하죠? 전원의 동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처변전 들고 관리과에 가서 보리단 사야지 이렇게 암기를 했었고 사용수익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분 비율로 하는데 전부를 그러면 세 명이서 사용은 어떻게 해요? 사용수익은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한 달씩 살거나 한 달씩 바꿔가면 살거나 하루씩 바꿔가면 살거나 한 주씩 바꾸거나 1년씩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전체를 지분 비율로 써야 된다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게 3층인데 그러면 한 층씩 쓰자.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일부를 쓰는 게 아니고 일부를 한 층씩 쓰는 게 아니고 전부를 써야 돼요. 전부를. 그건 지분의 비율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만약에 두 사람이 갑과 을이 공유자인데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전부를 써야 되는데 전부를 뭐 한 달씩 쓰자 내지는 1년씩 쓰자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요. 에? 그럼 협의 못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협의가 안 되면 분할 들어가는 거예요. 분할. 너는 안방 쓰고 나는 작은 방 쓸게.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는 거는 그거는 상관없어. 자기들이 협의를 하면 되니까. 근데 협의가 안 되면 네가 왜 안방 써? 내가 안방 쓸 거야. 아, 나 안방 양보 못해. 서로 이렇게 나온다. 예를 들어 부부인데 공동명의로 등기했는데 그러면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죠. 협의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 과반수로 가야 돼요.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협의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분할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협의를 한다는 건 관리 행위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전달이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사용 수익이고 보존 행위고 그러냐 한번 보잔 말이에요. 사용 수익에 대해서는 지분의 비율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이건 사용 수익의 범위, 비율로 하는 거야. 그래서 돈 받는 건 지분 비율로 받을 수 있죠. 돈 내는 것도 지분 비율로 받을 수 있겠죠. 지분 비율로 낼 수 있겠죠. 세금 나왔다 그러면 지분 비율로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기죠? 보존 행위는 어떤 게 있어요?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 청구는 전부 보존 행위예요. 전부 보존 행위. 그러니까 지분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라든지 공유물 반환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각자 단독으로 한다. 각자 단독으로.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러면 지분 비율로 받는 거예요. 자, 관리행위는 어떤 게 있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관리행위예요. 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관리행위. 갱신을 거절하겠다. 이건 사실상 임대차 계약의 해지하고 똑같죠. 이것도 관리행위예요. 그러면 이 전부를 한 사람이 쓴다. 한 사람이 쓴다. 라고 하려면 그것도 일종의 관리행위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3명이서 공유자인데 저 건물 하나를 갑이 단독으로 쓰겠다 라고 하려면 그건 갑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야?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한 거예요. 갑이 단독으로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만 동의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거를 임대하고자 한다 그러면 셋 중에 몇 명만 동의하면 돼요? 2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이미 했다가 거절한다.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 해지한다. 셋 중에 2명만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뭐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처분 변경 행위는 어떤 거겠어요? 설정하는 게 대표적인 처분 행위죠. 전세권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한다. 이거 처분 행위니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역시나 처분 내지는 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나대지상에 건물 신축하는 것도. 사례를 보시죠. 자, 점유를 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어요. 갑이 3분의 2, 을, 병이 6분의 1씩이다. 자, 그러면 먼저 을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을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을이 협의 없이 자기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누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선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갑, 병이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갑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이건 되죠. 적법한 거예요.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니까. 갑이 전과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 돼요? 자기 마음대로 협의 없이 되죠. 이것도 관리행위니까.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지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갑이 전과 임대차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 갑에게 차임을 주겠죠. 차임을 주면 을과 병은 자기 목에 대해서 갑에게 지분 비율로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로 나올 때는 을과 병이 직접 정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X. 정이 불법적이니까 을과 병이 정에게 자기들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X. 적법한 것이니까.
무가 만약에 불법으로 점유한대요. 무라는 사람이. 그럼 갑을병이 각자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각자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하는 건 무슨 행위니까? 보존행위니까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수지분권자예요. 갑이 3분의 1, 을도 3분의 1, 병이 3분의 1. 이렇게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을 때하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없을 때하고 나눠서 보면, 자, 을이 단독 사용하는 거 돼야 안 돼요? 과반수가 없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갑병은 당연히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 같은 것이고, 갑병은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뭐는 못해요? 반환 청구는 안 된다. 소수지분권자끼리의 반환 청구는 금지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등기의 경우 봐요. 자, 갑이 단독으로 등기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갑은 3분의 2인데 지 이름으로 단독 등기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전부 무효일까요? 아닐까요? 갑의 지분 비율 범위에서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을과 병은 지분의 일부 이전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일부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을, 병, 갑에 대해서 일부 말소를 청구한다. 아니면 지분의 일부 이전을 청구하든지. 갑이 단독으로 저 공유물을 정에게 매매했어요. 지가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을과 병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했으면 매매는 유효, 무효? 매매는 유효하다. 왜? 채권행위니까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 타인의 권리의 채권행위는 유효하니까 매매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정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어요. 갑이 단독으로 매매해서 정명의로 등기했다. 그럼 이 등기는 전부 무효 아니면 일부 무효? 일부 무효. 갑의 지분 비율 범위에서는 적법한 거니까 따라서 이건 유효하고 나머지는 무효가 된다. 그럼 무라는 사람의 불법 등기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95페이지 3번. 갑을병이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지분이래요. 아, 그러면 지금 갑이 5분의 3 과반수를 가지고 있죠? 갑이 과반수가 있었습니다. 1번. 갑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X토지 5분의 3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 이외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건물 신축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그랬죠? 처분행위니까 이거는 과반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틀렸죠? 2번, 을이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토지 5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주차장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병은 을에게 자신 지분 비율만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을은 소수지분권자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3번, 무의 명의로 X토지 전부에 대해서 원인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병은 등기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보존행위니까. 4번, 갑이 X토지 전부를 을과 병의 동의 없이 매도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경우 이 매매 자체는 유효하다 그랬죠? 따라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맞죠? 5번, 정의 X토지 전부를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을은 단독으로 X토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불법 점유자잖아요, 정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불법 점유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경우죠? 이게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자, 96페이지 4번입니다. X토지에 관해서 갑은 6분의 4, 을, 병은 6분의 1씩의 지분을 각각 공유하고 있는데 역시 갑이 지금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을이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없이 토지 일부의 소나무를 식재하고 을이 이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소나무 뽑을 수는 있죠.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지만 반환 청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수지분권자가 점유했을 때 다수지분권자 갑이라는 사람은 얘가 혼자 점유해도 되는 거잖아요.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자, 그럼 1번 보세요. 기억. 병은 을에게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병이 을에게 반환 청구돼요? 소수지분권자끼리는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죠? 반환 청구 못하고 니은 병은 을에게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소나무 뽑는 건 그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방해 제거는.
소수지분권자끼리 봐봐요. 이게 소나무 사건인데 재작년에 나온 판례예요. 재작년에 변경된 판례인데 얘가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에요. 근데 얘가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소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거에 변경된 판례는 소수지분권자가 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또 방해 재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과거 판례였는데 이 과거 판례가 바뀌었어요.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근데 소나무 뽑아라. 소나무 뽑아라. 이거 뭐죠? 방해 제거 청구는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것만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얘가 반환 청구를 얘한테 청구해서 반환이 된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럼 갑이 단독으로 점유하면 얘도 또 반환 청구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럼 나가서 얘가 점유하면 또 반환 청구할 거 아니냐. 계속 같은 상태가 되풀이되니까 이거는 제가 2000년 초반에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이다 판례가 라고 제가 제 이의를 제기한 게 있었어요. 지금도 인터넷에 나와요. 근데 그 판례가 바뀌었어요. 2010 몇 년이에요? 재작년이니까 20년에 바뀐 게 20년. 2010년 초반대에 내가 했어요. 이거 이의 제기를. 잘못된 판례라고. 어쨌든 소수지분권자들 상호 간에는 반환 청구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전원합의체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는 안 되지만 소나무 제거,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만일 갑이 소나무를 식재하고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라면 을이나 병은 갑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하는 건 괜찮죠. 관리 행위니까. 그죠? 리얼, 갑이 소나무를 식재하고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라면 을이나 병은 갑에게 방해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건 적법한 점유니까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없다. 자, 93페이지 문제입니다. 93페이지. 갑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5분의 1 지분권자 소수예요.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지분의 처분은 자유 그랬죠. 틀렸습니다. 2번 갑이 을이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유효. 맞아요?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 3번 병이 X토지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어디가 틀렸나요? 을의 지분에 관하여. 네, 을의 지분에 관하여도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아니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지 왜 남의 권리를 주장하냔 말이에요. 가려우면 자기 다리 긁으면 되지. 그죠? 남의 다리 긁었다가 을의 지분을 대신 권리 행사해줬다가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무슨 민폐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신해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존행위도 아니다. 4번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면 안 되죠? 네. 따라서 을은 갑에게 건물의 전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행위니까? 건물 신축하는 행위는 처분 내지는 변경행위에 해당한다. 그거예요. 5번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한 건 적법한 거예요. 네. 3분의 2 과반수잖아요. 네. 따라서 을은 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죠. 자,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간에 누구든 분할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으로서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죠. 다만 분할을 금지하기로 하는 특약을 할 수 있는데 불분할 특약은 몇 년? 5년을 넘을 수 없어요. 합의해서 갱신해도 역시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연장해도 5년을 넘을 수 없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무슨 권이에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모든 사람이 다 분할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유자가 10명이다. 그 중에 1인이 분할을 청구하잖아요. 그럼 분할 청구에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9명이 되는 거예요. 10명이니까. 분할 청구는 자유예요. 그러나 공유자 전원이 다 참여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분할은 무효예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분할을 할 때는 협의 분할이 원칙이죠.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됐을 때 비로소 재판으로 분할을 해주는 겁니다. 분할할 때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근데 현물 분할이 안 됐을 때 대금 분할하는 것이고 현물 분할을 보면 지금 갑의 지분이 흰색이고 을의 지분이 노란색이다. 근데 이걸 현물 분할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지분은 아래에 있던 게 다 위로 올라갔고 을의 지분 노란 거는 다 내려왔죠. 그래서 지분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다. 지분의 교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현물 분할은. 근데 대금 분할을 보면 갑의 지분 2분의 1, 을의 지분 2분의 1인데 색깔이 다르죠? 그럼 이걸 돈하고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갑의 지분도 돈하고 바뀌었고 을의 지분도 돈하고 바뀌었으니까 이걸 우리는 대금 분할 그러고 대금 분할의 법적 성질은 뭐예요? 지분의 매매다. 돈하고 바꿨으니까. 이 경우에 지분이 매매되거나 지분이 교환됐을 때 매매나 교환이나 다 유상계약이죠? 이때 담보 책임이 적용되는 거예요. 담보 책임이.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이 자기가 자기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병 지분이었다.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에 매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에 매매가 되면 매수인이 선이라면 어떻게 해요? 해제, 손배청. 악이라면 해제만 할 수 있다. 아니면 일부 타인의 지분에 매매가 됐다. 그러면 대감청 할 수 있고 선의 악이 불문하고 선이면 해제, 손배청, 악이라면 대감청만. 기억나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94페이지 1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동산의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맞아요? 지분의 처분은 자유 그랬잖아요. 그럼 맞아요? 맞죠. 이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 아, 지거 주장해야 돼요? 너의 거 주장해야 돼요? 지거 주장해야 되는 거지 왜 너의 걸 주장하느냐는 말이에요. 그죠? 보존행위가 아닙니다. 보존행위라고 한다면 각자 단독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 다리만 긁어야 돼요. 3번 공유자 1인이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이걸 뭐라 그러죠?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죠? 4번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이후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협의가 안 됐을 때 재판상 분할하는 거잖아요. 소송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5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맞죠? 95페이지 2번 틀린 것 1번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소수지분권자끼리 반환 청구는 안 된다 그랬죠? 2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와의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과반수잖아요. 맞죠? 3번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4번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은 무효이다. 맞죠? 전원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필수적 공동소송. 5번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로 인해서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틀렸죠?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여기 봐봐요. 갑과 을의 지분이 각 2분의 1씩이에요. 2분의 1씩. 도로고 그러면 갑과 을의 지분이 2분의 1인데 이게 천평이다. 천평이에요. 문제는 요거를 을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나요? 자기 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돈 1억 원을 빌려서 은행에서 KB에서 저당권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을의 지분에 대해서 저당을 설정한 거잖아요. 근데 향후에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갑과 을이 어떻게 분할할지 은행 입장에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막말로 자기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요만큼 을이 갖고 나머진 갑이 갖는 것으로 협의 분할을 해버린다. 그렇게 되는 경우 은행에서는 분할 얘 지분에 대해서 저당을 잡은 거니까 요 분할물 위로 집중되어서 요것만 팔아서 경매해가지고 1억 원 회수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은행 물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1000평이다 그러고 각각이 지분의 1, 2분의 1이다 그러면 아 각자는 500평씩은 되겠구나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하겠지만 100% 그렇게 분할되리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협의 분할을 자기들이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니들이 이렇게 분할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도 2분의 1 여기에 대해서도 2분의 1을 잡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할된 부분으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각 부분의 지분 비율로 존속하는 겁니다. 저당권은. 이 지분상의 담보물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각 부분의 지분 비율로 존속한다.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자, 96페이지 5번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에서 1번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언제 물권 변동이 되는 거예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는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등기사항입니다. 2번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소수지분권자끼리는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랬습니다. 3번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쵸? 4번 토지 공유자 사이에서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관리 비용 부담은 지분 비율로 해야 되겠죠. 5번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97페이지 6번입니다. 갑을병 세 사람은 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갑을병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 금지를 약정할 수 있다. 불분할 특약은 5년. 2번 토지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경계표 담은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상민관계에서. 3번 재판장 분할일 때 반드시 갑을병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할 필요가 있지요. 틀렸습니다. 필수적 공동소송. 4번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죠. 5번 갑을병 각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지요. 자, 7번입니다. 갑과 을은 X토지에 관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 이번엔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자, 1번 을은 갑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분할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분할 청구는 안 됩니다. 2번 갑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공유하고 똑같아요. 방해를 청구할 수 있고. 3번 을의 특정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행위에 대해서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아니라 있습니다. 이건 공유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제3자 불법 점유자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4번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갑, 정 사이에 부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하면 갑은 Y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했다 그랬죠? 등기는 지금 공유 등기로 되어 있죠? 근데 자기가 부분 소유하는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했죠? 그죠? 근데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해버렸죠? 그대로죠?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다르게 됐죠? 그럼 법정지상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지 않은 법정지상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원칙적으로 그려보시면 돼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지만 이거는 등기는 공유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가 부분 소유하는 부분에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자기 건물, 자기 토지였다가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했단 말이죠. 그럼 을 갑이 됐잖아요. 같았다가 다르게 됐으니까 법정사건 발생한다. 자, 98번에 98페이지 8번 합유입니다. 합유. 합유 재산에 관해서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그래요? 합유 재산은 마찬가지예요. 공유하고 좀 다르죠. 2번 합유물에 관해서 경려된 원인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요? 일종의 보존행위니까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3번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해서 종료한다. 그렇죠? 조합체 해산되면 합유가 종료되고. 4번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된다 그랬죠? 동업관계는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지분을 계산해서 돌려주면 돼요. 5번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1번 보시고 갑소유 토지인데 얘가 지상권 설정자고요. 그래서 그 토지를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광고탑을 짓거나 이렇게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자로서 토지를 이용하는데 왜 이용하냐면 요거 묶어서 뭐라 그래요? 지상물. 그러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요걸 목적으로 해서 지상권 설정의 목적으로 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리는 권리를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하죠. 그 지상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뭐죠? 토지예요. 토지. 지상권의 객체. 지상권 설정의 목적은 뭐예요? 지상물의 소유. 요게 목적이고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다. 결국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예요. 자기 토지가 아니라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근데 왜 이용하느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을 예를 들어 건물을 내가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건물은 땅이 반드시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 없이는 건물이 없어요. 땅 없는 건물은 없잖아요. 그럼 건물을 내가 소유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내가 땅 사서 내 땅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남의 땅 빌려서 거기다 건물을 짓거나. 그렇죠? 만약에 남의 땅 빌린다고 했으면 이러한 지상권이 필요한 것이고 지상권은 갑이 설정해주지 않겠다. 이건 물건이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임대차로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권리 없이 건물을 떡하니 지어버렸다 그러면 무단 점유가 되고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지상권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겠죠. 법률행위로 발생한다는 것은 당사자 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때 을이 갑의 토지를 이용하는데 토지에 대한 이용료를 뭐라 그래요? 지료라고 하죠.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무상의 지상권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럼 당사자 간의 설정 계약하는데 기간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죠. 기간을 약정했을 때는 지상물의 종류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요. 그게 뭐냐면 석조, 석회조, 연화조와 같은 견고한 건물, 기타 건물로 볼 수 없는 공작물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고 이건 화재에 대한 내구력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석조 등의 경우에는 30년 이상 해야 돼요. 석조 건물일 때. 기타 건물은 15년 이상, 기타 공작물은 5년 이상이어야 되고 만약에 석조, 석회조, 연화조와 같은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는데 20년 약정했다 그러면 자동 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기간을 보장하고요? 최단기간에 제한을 하고 있다. 최단기간을 보장하고 있어요.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연금 무한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15년이에요. 근데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견고한 건물을 위해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 설정했다. 그럼 그때는 최소 30년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기간 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구조와 종류도 정하지 않았을 때 15년. 다만 수목에 대해서는 언제나 30년이다. 기간 정하지 않으면.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데 갑이 지금 토지 소유자고 을이 1억 원을 갑에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이 저당권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는 하지 않죠. 네.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갑이 만약에 여기다 건물을 짓게 돼서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땅값은 떨어지죠. 네. 땅값이 떨어지면 나중에 경매되었을 때 떨어진 땅값 때문에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건축행위를 하도록 하지 못하게,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지상권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해서 건물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 자체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지상권이다. 이러한 형태의 지상권을 우리는 담보지상권이라고 한다. 이 담보지상권은 부종성이 적용됩니다. 저당권처럼. 그래서 이 담보지상권은 관습적으로 우리 판례상 인정이 되는 지상권인데, 이와 같은 지상권은 일반적인 지상권이 아니라 돈을 갚으면 같이 소멸하는 지상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성이 적용된다. 자, 병이 건축행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해 제거 청구로서, 지상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청구로서 건물 못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권은 뺏어왔기 때문에. 이게 담보지상권이다. 관련해서 102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X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다. 채권 담보를 위해서. 그 X 토지의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을의 X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했다. 담보 지상권이죠? 자, 1번. 갑의 지상권에 피담보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지상권은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않죠. 담보지상권이긴 해도 저당권에 피담보 채무가 있는 것이지 지상권 자체는 채무가 없는 거예요. 피담보 채무가. 2번. 갑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부종성은 적용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3번. 을이 건물을 축조해서 X토지의 교환가치가 피담보 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을은 갑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걸 막으려고 지상권 설정하는 것이니까. 4번. 제3자가 X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갑은 그 축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죠.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을의 X토지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사용해도 되는데 건물 짓거나 이렇게 담보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4번이죠. 제3자가 토지에 건물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는 막을 수 있죠. 축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5번. 제3자가 X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 갑은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한다면. 그래요? 어차피 설정자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막지는 않는다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그죠? 그럼 제3자가 점유 사용한다고 해서 막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얘가 담보지상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 교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어떤 거예요? 사용하는 걸 금지시키는 게 아니고 건물 짓는 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걸. 따라서 지상권에 침해가 발생한 게 없다. 사용수익은 어차피 내비뒀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됩니다. 자, 지상권의 효력이에요.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물권이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겠습니다.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가 그대로 준용이 전부 돼요. 그리고 상린관계도 준용이 되죠. 지상권자는 사용 가치를 직접 지배하니까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고 현상유지 의무도 있습니다. 두 번째, 처분의 자유가 인정된다 그랬죠.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지상권 양도하고 담보 제공하고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지상물의 소유권하고 지상권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갑이 이만큼의 토지를 을에게 빌려줬고 을이 지상권자로서 여기서 건물을 2동을 지었어요. 그래서 한 동은 을이 갖고 있고 한 동은 팔아요. 병에게. 그리고 여기는 임대를 주는 거야.
자기가 마음대로 임대해도 되는 거잖아요.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상권자는 을이지만 지상물의 소유자는 병이 되잖아요. 이렇게 지상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갑수의 토지고 을이 지상권자로서 이렇게 건물 3동을 지었는데 그 중에 요만큼은 병에게 팔아먹고 요만큼은 빌려줬단 말이죠. 그럼 지상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이 경우를 얘기합니다. 지상권 소멸의 효과입니다. 갑이 지상권 설정자고 을이 지상권자예요. 그러면 먼저 수거권을 행사할 수 있죠. 저쪽에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형성권이에요. 매수 청구 들어가면 더 형성권. 그럼 지상권자가 다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죠. 거절합니다. 그러면 다시 2차적으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 설정자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그 계약 기간 동안에 경제사정이 변경되면 지료를 증감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료 증액 청구와 지료 감액 청구. 그래서 이걸 합쳐서 증감 청구라고 하고 증감 청구도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권 소멸 청구하는데 이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익비만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죠. 우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비용상환 청구 기억나시죠?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끼 잡아먹으면 사료값하고는 퉁친다. 그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지상권자는 과실을 취득하나요? 못하나요? 과실 취득하죠? 지상권자는 필요비 청구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냐하면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과실도 취득하는 거고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필요비도 청구하지 못하는 거지 과실 취득하기 때문에 필요비 청구 못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지상권의 소멸 청구는 결국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 연체 시 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잖아요. 얘가 뭐 했을 때? 2년 이상의 지료 연체 시에 설정자가 소멸 청구하는데 문제는 지금 갑이 을에게 지상권 설정하는데 얘가 1년치를 안 냈어요. 2년치 또 안 냈어요. 또 3년치를 안 냈어요. 3년 연차 안 냈는데 여기서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병으로. 아니다. 여기서 바뀐 거예요. 여기서 병으로. 그럼 갑에게는 지금 2년치 안 냈죠? 근데 병에게는 1년치밖에 안 냈죠? 이 경우에 병은 을을 상대로 소멸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료를 체납한 효과는 지상권의 소멸 청구권인데 지상권의 소멸 청구권이라는 것은 지료 체납한 효과고 그 효과가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된다, 승계되지는 않는다. 이거는 이들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니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양도되면 양수인에 대해서만 2년 이상이어야만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암기했었죠? 수거, 매수, 갱신, 거절, 매수, 증감, 유익, 소멸 이렇게 암기했었죠. 안 해도 되죠? 네. 자, 99페이지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지상권의 객체는 건물 지상물이에요? 토지예요? 토지지 지상물은 객체가 되지 않으니까 1번 틀렸습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네? 지상권자는 적법한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바뀌든지 간에 약정 기간 동안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맞습니다.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해관계인 되잖아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이게 무슨 지상권이라고요? 이게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지상권이 설정됐잖아요. 저당권자 명의로. 이걸 담보 지상권이라고 하고 부종성 인정된다 그랬죠. 자,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